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시작됨에 동시에 여러분들께 우주 기업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 인류가 다시 달로 가기 위한 준비를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역사에 남을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 전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우주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증기기관차가 나왔던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고 철도가 미국에 쫙 깔렸었고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고, 그러면서 카네기나 록펠러와 같은 이런 인프라 부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약 150년 전에 이런 일들이 다 발생했던 것이고, 수많은 부의 계급이 이동했었던 그런 큰 시기 말이죠. 그 이후에 인공위성의 시대가 열리면서 바다 위의 항법 시스템이 발달해서 이런 우리가 가지 못했던 바닷속에 이런 항로도 개척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비행기도 등장을 했었죠. 그때마다 부의 대격변이 있었고 사회 모습은 180도로 바뀌는 풍경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 우주 시장 경제가 어느 정도 큰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약 900조 원 규모의 우주 시장 경제인 것인데요. 2024년에 조사했고요. 달러로 하면은 596 빌리언 달러의 경제를 앞으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장 경제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반도체 시장과 맞먹는 규모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를 합친 규모와 맞먹는 시장 규모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굉장한 우주 시장 경제를 어떻게 양분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핵심 구조를 두 단계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Enabled Solution 이라는 영역인데요. 바로 우주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영역이죠. 여기가 꽤 큽니다. 308 빌리언 달러를 맡고 있고요. 이것은 이미 우주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렸다는 전제 하에 시작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이번 아르테미스 2호 작전이 성공하고 3호, 4호가 다 잇따라 성공을 해야 그 후에 뒤따라오는 사업들입니다. PNT, 이 GPS 등 시간을 정확하게 해주고 위치를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시장 영역이 약 219 빌리언 달러를 차지하고 있고, 디바이스 시장이 약 89 빌리언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돈은 여기서 가장 많이 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그런 우주 인프라가 깔려야 되고요. 우주선도 잘 착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페이스 마켓이 있는데요. 약 224 빌리언 달러를 맡고 있습니다. 우주 인프라 시장 자체인데요. 이 인프라를 잘 구축해 놔야 그 위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공위성 서비스 약 137 빌리언 달러, 그리고 제조 부분 약 41 빌리언 달러, 그리고 런치 부분, 런치가 뭐냐면 이 우주선을 쏘는 겁니다. 우주선을 쏘는 그런 영역이 22 빌리언 달러, 그리고 그라운드가 약 4 빌리언 달러, 그리고 이런 오퍼레이션, 잡다한 오퍼레이션 쪽이 20 빌리언 달러를 맡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장 규모이고 우주 기업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경쟁하고 싸우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투자할 기업들의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투자 핵심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런치, 즉 우주선을 발사하는 그런 시장만 봤을 때는 규모가 생각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22 빌리언 달러 정도면
전체 우주 시장의 3에서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이런 회사들이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스페이스X조차도 이런 발사 회사로만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설명이 안 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그 안에 더 많은 밸류에이션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핵심 두 번째는 바로 돈은 데이터와 서비스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트콤 이쪽이 159 빌리언 달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위성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 그리고 월 구독, 데이터 트래픽으로 돈을 버는 편입니다. 이걸 담당하는 핵심 기업들이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이 아마존의 카이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PNT 시장이 약 219 빌리언 달러 정도인데요. 여기는 이 위성을 이용해서 위치와 시간과 이 이동을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 시장도 꽤 크죠. 그리고 핵심 세 번째는 이제 2024년의 조사뿐만 아니고 이제 미래를 보자면 네트워크나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 오퍼레이터 이쪽 파트가 있는데요. 이 루나넷이라는 이런 연결망이 있습니다. 이 연결망은 이 나사에서 한 겁니다. 나사에서 많이 메인으로 삼았고 이걸 이용해서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이 위에서 사업을 펼치려는 것이고요. 스타링크도 있고 카이퍼도 있습니다. 이 영역은 단순 제조가 아니라 운영자로서 돈을 많이 먹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기업별로 한번 간략하게 같은 기준으로 런치 부분, 매니팩처링 부분, 새틀라이트 오퍼레이션 부분, 네트워크 부분 이 네 가지 단계로 해서 기업들을 일괄적으로 분석을 해볼 겁니다. 우선 인투이티브 머신스를 분석을 해볼 건데 이 스페이스 마켓의 내부를 봤을 때 런치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발사는 하지 않고요. 이 제조 부분 담당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이런 작동 부분은 당연히 하고 있고 네트워크 부분도 핵심으로 지금 현재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포지션은 바로 달의 인프라 담당 NSNS라고 하는데 이것을 담당하고 우주통신 네트워크의 운영자로서 회사의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SNS로 이 시스루나 통신망을 담당하고 즉 이런 달의 통신망을 담당하려고 하고 있고 NDN 즉 달의 SKT나 LGU 플러스나 아니면 KT와 같은 이런 통신사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루나넷 계열의 IP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륙과 통신 그리고 데이터 운영을 담당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한 줄 정의로서 우주판 ISP가 뭐냐면 인터넷 제공 기업이라는 것으로 SKT, LGU 플러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KT 이런 회사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프라 운영자 역할을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스페이스X는 이 네 가지를 따질 필요 없이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런치 부문에 있어서는 22 빌리언 달러의 시장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주선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매뉴팩처링 부분에서 로켓과 위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털라이트 서비스 부분에서 이 스타링크가 있죠. 이게 지금 현재 핵심 돈벌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부분,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치 부분과 네트워크 부분을 모든 걸 통합하는 기업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런치 부분은 이 입문 단계일 뿐이고 진짜 핵심은 현재는 스타링크고 앞으로는 네트워크까지 넘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블루 오리진인데요. 이 기업이 속한 이 네 가지를 평가했을 때, 이 기업을 네 가지로 평가했을 때, 이 런치 부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 프로젝트에서 이 블루 오리진 우주선이 날아갔었죠. 그리고 매뉴팩처링 부분,
제조 부문 만들고 있고 서비스나 네트워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아직은 인프라 단계로 가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주의 시대가 열렸을 때 엄청난 고마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현재 아닙니다. 이 네 번째로 아마존의 카이퍼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네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자면 발사 안 합니다. 그리고 제조합니다. 위성과 단말기를 제조하고 있고요. 서비스는 셋콤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트워크는 역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이 그러니까 쏘는 거는 다른 블루 오리진이나 아니면 팔콘 9 이런 우주선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지구 저궤도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 포지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로켓랩이 있겠죠. 핵심 사업 구조 네 가지로 한번 다시 분류를 해볼게요. 이 로켓랩은 소형, 중형의 이런 로드를 담당하고 있고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조도 하고 있고요. 서비스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공급자는 아직은 아닌 상태고 그치만 이 로켓랩이 통합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물론 계획하에 잘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죠. 뉴트론의 성공 여부가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위성 컨스텔레이션 구축 가능성이 중요할 것이고 데이터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파이어플라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인데 이것도 네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이것도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고 제조도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나 네트워크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예전에 이 인투이티브 머신스랑 비교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엄연히 말하면 다른 게 보이시죠? 런치는 안 하고 있어요.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그리고 네트워크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근데 우주 개척 시대의 초창기 때는 이 런치 부분이나 매뉴팩처링 부분이 중요할지 몰라도 이후에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결국 인프라가 다 어느 정도 깔리게 되면은 지속적인 수입원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서비스랑 네트워크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파이어플라이보다는 인투이티브 머신스를 조금 더 추천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시청하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러프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고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지금 하는 사업이 다 잘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각 기업들을 한번 티어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1티어는 당연히 네트워크와 데이터 기업이 선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고마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 기업이 스타링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그리고 아마존의 카이퍼, 그리고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루나넷 계열의 그런 서비스들, 우주통신사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티어 넘버 2 통합형 바로 로켓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장 중에 있고 만약에 이게 잘 성장을 해서 네트워크를 잘 구축한다면 이게 일로 가서 아마 인투이티브 머신스보다는 당연히 나을 겁니다. 이 사이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티어 3번은 발사랑 탐사 중심, 즉 남는 게 많지 않은 저마진 구조 중심인 그런 기업들을 설명할 텐데 바로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와 블루 오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 나름 뇌피셜로 한번 나눠봤고요. 언제든지 이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바뀔 수 있으니 그때그때 계속 팔로우업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버는 구조를 제가 기업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구독 방식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카이퍼의 데이터가 앞으로 돈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미래의 달 데이터를 잘 수집하면
그것이 크나큰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로켓랩은 제조와 발사 쪽에 조금 집중을 해서 많은 화물과 사람을 운송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집중을 해야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파이어플라이는 발사랑 이런 정부 계약, 나사와의 계약에 좀 집중을 해야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블루 오리진은 딱히 아직은 큰 수익 구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나중에 더 발견하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제 영상이었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도 정말 유용한 내용들을 다 담았으니까요. 우주 기업들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 영상 하나로 잘 정리를 하시고,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그전 영상에 찍어놨던 인투이티브 머신스나 로켓랩 아니면 파이어플라이 이런 기업들도 다 찍어놨으니까요. 한번 제 영상들 참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모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응원 항상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